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뭐 진단키트, 치료제, 아니면 뭐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비대면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백신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죠. 그리고 우리 백신으로 해서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뭐가 있죠? 유바이로직스가 있고 셀리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유바이로직스도 오늘 양봉의 모습이 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요거를 좀 보기 전에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HRB2019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를 남겨놓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한테 무료 체험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모습들을 좀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이벤트 마지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29일까지예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죠. 1년에 150만원으로 저희가 대폭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K 바이오 헬스죠. 13조 민간 투자. 그래서 뭐 K 바이오 백신 펀드 올해만 5천억 정도 규모를 조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쫙 나와 있는데 이거랑 여기 있는 내용이랑 똑같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투자 인프라 확대 규제도 혁신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너희들 돈이 없어서 백신을 못 만든다? 돈이 없어서 뭐 치료제를 못 만들겠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3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5천억짜리 펀드 조성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5천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좀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막 시작이다라고 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바이오헬스 투자에 가속화합니다. 백신 치료제 개발 지속 지원을 할 거고요. 바이오헬스 민간 투자 활성화, 그 다음에 K바이오 백신 펀드 등 민간 투자 확대. 이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민간 투자 확대할 때 뭐 13조, 그 다음에 펀드 조성할 때 5천억. 이런 얘기죠. 바이오헬스 규제를 또 혁신적으로 좀 낮추겠다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 규제 개선을 한다. 투명한 규제 개선 방향 제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제도 명확화라고 하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혁신 인프라도 조성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이것도 말뿐인지 아니면 정말로 진행이 될 건지는 시간이 좀 지나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멘트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제약바이오 업황에서는 나름 긍정적으로 좀 신호가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협력도 강화하겠다.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 라는 부분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제기구 협력 및 국가별 파트너십도 확대를 한다. 이것도 나쁘진 않겠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스카이코비언을 만든 게 아니라 뭐 CEPI라든지 아니면 빌 게이츠 재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단체, 기관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많이 줬죠. 돈도 많이 빌려준 게 아니죠.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 비해서 조금 빠르게 만들어졌던 부분입니다. 왜? 투자를 받았던 게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정부에서 뭐 조 단위로 투자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팬데믹이 나왔을 때 지금처럼 막 2년, 3년 걸리거나 그러진 않겠죠. 2년 정도 걸리지는 않겠죠. 좀 더 빠르게 결정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결국은 조금 어떤 특정 종목에서 상승을 유발시키지는 않겠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좋게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니파, 메르스, 라사열, 그 다음에 뭐 치쿤구니아라든지 뭐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팬데믹 발생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을 대상으로 해갖고 백신 후보 물질 우선 연구 개발이라든지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화이자나 모더나를 통해서 mRNA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좀 좋은 효과를 좀 내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백신을 통해 갖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mRNA라는 플랫폼에 대한 기술력 그거를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연구를 좀 많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mRNA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에이즈라든지 암이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간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확장하는 모습들이 좀 나아지고 있어요. 이 모더나 쪽에서는 이제 이거를 독감 백신으로 좀 사용해 보려고 만들긴 했는데
뭐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길이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우리가 가봤지만 막혀 있었던 그 길이 어느새 비바람에 의해서 문턱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뛰어넘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mRNA 플랫폼에 접근을 하고 있다. 그걸로 이용해서 치료제, 백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치료제나 백신들을 만들어 왔던 그 병 영역에서 다시 한번 한 발 나아가자.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그 효능이 50%였던 효능이 60%, 70%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폐암이라든지 이런 쪽을 완벽하게 점령을 못했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 약이 폐암에 걸린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은 반 정도, 그러니까 5대5의 확률로 완치가 된다라고 했을 때 mRNA 플랫폼으로 폐암에 관련된 약을 만들었고 그 효과가 70%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기존에 있는 시장에 mRNA 플랫폼을 이용해서 재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생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도 글로벌 협력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좋은 이슈인 것 같아요. 키워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당장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어떤 영향을 줄 거야 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이면은 그 바이오 업황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2일날 영상을 보셨나요? 22일날 이 음봉을 보고 나서 21선에 눌림목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눕다가 오늘 결국은 살짝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약한 양봉이죠. 그래서 1%, 2% 정도에 되는 양봉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나서 양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결국은 요 언저리 구간이 될 것 같아요. 뭐 13만 5천원에서 14만 원 구간에서 단기적인 저항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단기적인 저항을 받고 눌리는 구간에서 요 라인을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10만 명 좀 확진이 됐고 근데 이거 확진자는요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는 거리두기는 따로 생각을 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리두기는 솔직히 어렵죠. 예, 지금 솔직히 어려워요. 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거리두기 한다라고 해서 장사하는 시간을 통제를 한다거나 업무 제한을 걸어버리면은 정말로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 행사가 취소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결과는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거고 지금 1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게 며칠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20만 명 돌파하는 거 우습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나올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정받는 구간에 20만 명을 돌파하는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여기 라인을 좀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는 것 그리고 이 안에서 놀아준다라는 것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더 좋은 것은 여기서 놀다가 결국 이런 양봉이 나와서 레벨업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쉽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서만이라도 놀아주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팬데믹이 끝나고 재유행이 끝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뭐 M&A라든지 기술 확보라든지 파이프라인의 뭐 확장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조금 기다려보고 있기는 합니다. 기다려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1차적인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했던 20만원과 22만 5천원 이 언저리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오면 눌리는 구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세팅을 해서 비중 조절로 해서 또 매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HRB2019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무료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원하시면 신청해 놓으시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1년에 150만원 굉장히 할인폭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요번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칠 거고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하루도 좀 고생 많으셨어요. 날씨도 좀 더운데 무더위 조심하시고 물도 많이 좀 챙겨 드시고 내일 다른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